안녕하십니까. 강박증연구가 김선인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와 강박증 카페에 게시된 강박증 치료 핵심 내용을 보충해서 읽으며 다루겠습니다. 반복해서 글읽기 증상 때문에 카페 글을 읽기 힘든 환자분들은 참고하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강박증 치료의 바른 가치관 분석 사례 1. 같은 과자 부스러기, 다른 고통 상편입니다. 하편은 다음 방송에서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이미 가치관을 아예 안 따지는 치료이기 때문에 강박증 치료에서도 역시 가치관을 제외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기존의 치료는 가치관을 따져도 매우 지엽적으로 따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강박 사고는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식입니다. 이 부분은 강박증 학술의 7회 방송 2부를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강박증 치료에서 환자의 가치관을 안 따지거나 지엽적으로 보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치료의 한계점, 예를 들어 증상이 이해조차 안 된다든지 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제 내담자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30대 미혼 여성 직장인 H씨는 손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못 견뎌서 손을 수십 회 이상 씻습니다. 그 외 책상이나 구두 등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오랫동안 닦고 외출 후 집에 오면 옷을 자주 세탁합니다. 이런 씻기 증상들은 매우 흔한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H씨는 똑같이 더러운 것이 묻어도 장소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과자를 먹다가 책상에 흘리면 기본적으로 흘린 이 과자가 더럽다고 생각을 해서 과자를 치우고 책상을 닦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과자를 흘린 세 군데 장소에 따라 괴로움이 다르고 닦는 증상, 즉 일종의 씻기 증상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세 군데 장소입니다. 1. 회사에서 일하다가 책상에 새우깡 부스러기 같은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괴로워하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과 같이 책상이 좀 더러워졌으니까 과자를 치우고 물티슈로 책상을 한두 번 닦기도 하고 아예 안 닦기도 합니다. 안 닦아도 괴롭지도 않고. 예전에 사장이 자신에게 책상에 뭐 흘리지 말고 깨끗이 좀 책상 써! 이렇게 야단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사건이 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2번, 자신이 자주 가는 커피숍 탁자에서 회사에서 먹던 새우깡 같은 똑같은 과자를 흘리면 이때는 불안감과 괴로움이 약간 심합니다. 그래서 커피숍 탁자에 과자를 치우고 물티슈로 한 10회 정도 닦습니다. 3번, H씨는 혼자 사는데 집에 오면 주로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쉽니다. 그런데 집의 식탁에 과자를 먹다가 똑같은 새우깡 같은 이런 과자를 먹다가 흘리면 심하게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치우고 물티슈로 식탁 위를 20번 이상을 닦습니다. 심하면 먹는 식탁을 1시간 넘게 닦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H씨가 세 군데 장소인 회사, 커피숍, 집, 이 세 군데의 책상이나 식탁, 똑같은 거죠. 책상이나 식탁에서 새우깡 같은 똑같은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는데 회사에서는 안 괴로워서 물티슈로 한두 번 닦고 끝납니다. 또는 안 닦기도 하고요. 근데 커피숍에서는 괴로워서 물티슈로 10번을 닦고 집에서는 아주 괴로워서 물티슈로 식탁을 20번 이상을 닦습니다. 똑같은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는데 왜 장소에 따라 증상이 다를까요? 상식적으로 회사에서 자기 책상 위에 과자를 흘리면 상사가 야단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집보다 더 불안해합니다. 또 H씨가 과거 회사에서 상사에게 책상 위에 아까 말했다시피 과거 회사에서 상사에게 책상 위에 과자를 흘렸다고 야단맞은 적도 있습니다. 기존 치료법에서는 바로 그런 스트레스 사건을 중요시 하는데 그래서 잘못된 치료입니다. H씨는 그런 스트레스 사건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과자 흘리는 건 신경도 안 씁니다. 오히려 자신이 과자를 흘렸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커피숍이나 집에서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인지행동 치료 중에서 노출 및 반응 방지 기법은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무조건 커피숍이든 집이든 무조건 과자 흘려보고 닦지 말고 참아라 이런 식입니다. 시종일관 불안 감소만 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좀 참기 쉬운 커피숍에서 과자 흘리고 참기. 그래서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집에서 과자 흘리고 참기. 이런 식입니다. 정작 회사에서는
과자 흘려도 왜 그리 불안해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보험회사 광고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치료의 가치관 문제 자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C 경우처럼 똑같은 과자라도 세 군데의 장소에 따라 다른 증상을 보이는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HC는 왜 세 군데 장소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까요? 강박증 치료에서 내담자 가치관 분석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관에 거의 증상의 원인이 들어가 있고 치료의 핵심도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기존의 치료법이 내담자의 가치관을 파악하지 못하면 증상이 이해조차 안 된다는 사례를 살펴봤고 이런 사례는 사실 매우 많습니다. 장소마다 증상이 다른 이 사례의 비밀은 하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3편을 마치겠습니다.